오늘 어쨌든 시작하기가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3년 7월 26일 중앙선관위 개표 규정에 대하여 참가진과 함께하는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식순에 대해서 간단히 애국가 먼저 부르고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애국가 다 아십니까? 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 국회에서 선출하는 상임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자신들 중에서 뽑는다. 3. 위원회의 임기는 6년이다. 4.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5. 위원은 탄핵이나
불구 이상의 형 선고를 받지 않으면 판단하지 못한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 관리와 정당선거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부 기율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7. 각각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1. 각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작성 등 선거와 국민투표에 필요한 사무를 관계 행정기관에 지시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거기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1. 선거운동은 각각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 법률에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에 정하는 경우 말고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우리가 왜 선거관리법을 얘기하고 있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지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을 지키고자 합니다. 정부 기관도 법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국민들이 아니라 바로 법을 집행하는 대법원, 경찰, 검찰, 그리고 국회의원들, 대통령. 법을 지키고 소화해야 하실 그런 분들이 지금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법공부까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공부까지 안 해도 상식만 가져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이 어이없는 현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많은 국민들이 생산하고 있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명회를 갖고 계속 진실을 알려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설명회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서울이소리 백은종 편집장님께서 인사 말씀, 격려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은종입니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힘이 들어서 잠깐 쉬러 갔더니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응원과 성원해 주시고 또 제가 보석금 마련하는데도 도움을 주셔서 무사히 잘 쉬고 나왔습니다. 찬바람 불면 다시 가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께 고생하신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19일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여러 방법으로 이 선거가 부정이라는 그 목소리를 내왔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부응해서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소리는 아주 소수만의 목소리로 전달을 위해서 어떤 그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약 반년, 5,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요즘에는 좀 목소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국선언 계속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80년대 60학년 전에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총 한 5,500명 정도 시국선언을 하고 60항쟁으로 번졌습니다. 어제 경남 부산 쪽에 한 300여 명의 신부님들 중에 131명이 시국선언을 했고 그 시국선언의 그 선언문의 정의가 정의는 살아있다 했습니다. 총 18,400명의 시국선언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생의 결과로 국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의 대선 조작 진실을 밝히려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절대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시겠지만 기대할 필요가 없는 형식적인 거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은 그 국정원의 그 조사를 비밀리 하지 않는다 해서 새누리당들이 국정조사를 거부해서 아침에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만개 있다가 끝내는 것 같더군요. 처음부터 그렇게 될 것이라 예상을 했고 오히려 이번 국정조사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는데 한 역할을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럼 우리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앞장서서 지금까지 투쟁해 오신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 법적인 소송이나 그 외에 뭐 어떤 호소라든지 발표의 설명회를 해왔지만 제가 판단키로는 이 박근혜 새누리 무리들은 절대 말로는 안 될 집단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언론은 장악됐고 이자들은 양심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이걸 거짓말로 속이는 방법만 찾고 있습니다. 한번 거짓말이 제 거짓말이 되고 그걸 또 강추기해서 다시 거짓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쉽게 말해서 선동입니다. 선동도 악의적인 선동이 아니라 선의적인 국민들한테 이걸 어떻게 알리는 방법을 찾아서 국민들이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활동하는 거라 봅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해오시는 여러 가지 어떤 소송이나 이런 부정선거 알리기 방법을 병행하면서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주변 분들한테 하다못하면 촛불이라도 들고 나와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약간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친일 세력, 유신 독재 세력으로 이어지는 박근혜 보통이 아닐 겁니다. 아까 이분이 박근혜가 후보로 나올 줄 몰랐다 사회자님 말씀하셨는데 박근혜는 대통령 되기 전에 정치에 96년 동안 나올 때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어저께 그랬더군요. 역사 교육을 바로 해야 된다 했는데 그 역사 교육이라는 게 박정희 명예를 회복하는 역사 교육이 될 겁니다. 일단 8월 15일 국정조사가 끝나면은 불이 붙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정조사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는 행동으로 국정조사를 국민이 직접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부정선거는 분명히 바로 잡아가지고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든 하야를 하든 어쨌든 그 박근혜가 부정선거를 알고도 그냥 악용해서 당선됐다는 증거만 나오면 우리 국민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 증거들을 모아가지고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서 그 여러 국민들, 무관심한 국민들을 같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작년 겨울 그 추위에 길거리에서 떨면서 고생하신 여러분들 분명히 그 고생이 헛되지 않을 거라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어떤 그 친일, 독재 이 세력들이 마지막이 되는 기회라고 보고 우리 짧게만 보지 말고 조금 길게도 보면서 끝까지 함께 했으면 여러분께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발표를 하신 세 분에 대해서 먼저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우영 목사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김우영 목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충남 선산 시골에서 목회하는 시골 목사입니다. 닉네임이 시골 목사. 그리고 다음에서 후노 HKNOW 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이 거학들 다시 말해서
마귀들을 축사사회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멘트를 박사 아니라고요? 예, 저는 박사 아닌데 자꾸 어떤 분들이 자꾸 박사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박사 아닙니다. 잘 아시죠? 네. 졸업만 하신 거죠? 네.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물리학 공부를 하고요. IT 보안업계, 요새 아시는 안철수이라는 그 IT 보안업계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저희가 운명처럼 그 중앙선관위의 네트워크하고 시스템들을 제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뒤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울시장 선관위 디도스 반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유를 해가지고 중앙선관위와 그다음에 시스템 그리고 그 부정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많은 공부를 시키게 하고 IT와 컴퓨터밖에 모르는 저에게 선거하고 개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하고 이와 같은 큰 일들을 하도록 나서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원의 여론조작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 이 관련되어 있는 18대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들이 끊임없이 본물처럼 또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국정원의 국정조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처구니 없는 국민들을 권력보다 못하게 보고 무시하고 그런 저들의 행태들, 속내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말을 오늘 바꾸는 자기 부정의 행태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재판에서는 어떤 재판에서도 거짓말을 한 사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말은 절대로 증거가 채택되지 않는 그런 증거 예외에 대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다른 법 그리고 다른 양심이 지켜지는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관철되는 그런 사회가 될 거고 온 국민이 그걸 바라고 있는 우리 모두의 미래의 사회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발걸음이 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정의와 양심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대표로서 18대 대선이 부여라는 당선 부여라는 소송을 제기하신 한영수 대표님이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 보시는 분 보시면 반갑네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면서 부정선거를 직접 봤습니다. 직접 보고 부정선거를 하지 말라고 제지를 넣다가 결국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몰라서 지금 이제 놀라지 않은데 요번에 18대 대선은 국민들이 다 알아서 굉장히 놀랐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실을 2002년부터 2003년부터 알고 지금 정치인들 박근혜 씨는 사선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문으로 우편으로 한 10회 이상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른다 하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건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2000년 역사, 고조선까지 5,000년인데 5,000년 역사 중에서 1000년마다 한 번씩 올동말동한 그런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최근 역사를 따지면 10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서라도 전 국민들한테 알려서 우리 노동자, 농민, 그리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국가 체제를 구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일파, 군인들 세력, 군사 세력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집권했습니다. 이제 그 세력들을 이제 밀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들이 종입니다. 그들은 어떤 측면에 바른 측면을 보면 우리 주민이 일을 맺긴 하는데 반란을 했습니다. 왜냐? 공정한 선거를 하고 대통령이 된 자에게 정당한 권력을 줘야 되는데 공정한 게임을 하지 않고 반란을 했습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자들은 반란을 하고 지금 반란을 계속 이상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는 주어진 우리들의 저항권이 무제한 저항권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맡겨놨는데 반란을 하니까 집에 있는 소총, 여총, 공기총, 식칼을 들고 광화문에 가서 행진하면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기가 없고 모르기 때문에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 그렇게 하셔도 반란군들은 우리들 손에 죽으면 그 사람들은 헛되이 없어지는 인간들입니다. 왜냐? 헌법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군인들, 경찰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잘못 나서다가 큰일 난다. 우리를 보호해라. 왜냐? 우리는 주인이다. 너는 반란군의 지시에 의해가 반란군에 불과하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분명히 지시를 하고 응하지 않을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우리 행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 옛날에 1960년대에는 헌법에 그런 보장된 헌법 보장이 없었습니다. 1987년대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당시 총재 때 헌법 정원을 해놨습니다. 우리의 한간 살고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그것이 무한정 허용된 저항권입니다. 그래 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왕하시는 거 자신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부터 당당히 한 사람 앞에 나서서 자신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간단한 인사 말씀드릴 때 제가 그 18대 대상 국회부정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 18대 대선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 현재 18대 대선에 적용되어 있는 구성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 구성은 첫 번째로 여기 현영수 대표님이 눈에 강조하시는 전자개표기, 개표기 장비와 관리 시스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전자개표기, 그리고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가 하고 그 다음에 그 보고형 PC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 1월 6일날 반출된 서버,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들을 가지고 봐야지 18대 대선의 대표 구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단순히 18대 대선이 대표 구성에 발생하는 상황들이 18대 대선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2년 4월 11일 4.1 총선에서도 연결되어 있다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에서 중앙선관위의 네트워크 부분이 4.1 총선에서 내년 30억 단위로 복수의 사업자의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임대되는 계약되는 사항이 4.1 총선 직전에 3월 20일부터 160억 원의 예산으로 5년 반에 걸쳐가지고 한꺼번에 일괄 계약되는 단일 사업자 일괄 계약되는 사항들이 있었고요. 그 계약에 의해서 4.1 총선과 그 다음에 제18대 1.219 대선이 함께 치러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가 지금 4.1 총선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가 부정부도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나라장터 조달청 조달 예고에가 다 나와 있는 사항이 준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1월 6일 날 여러분 다 아시는 선관위 중앙선관위 남부선관위 선산시대에서 서버가 반출되는 상황들이 시민들한테 제보되었습니다. 그런데 4.1 총선에서도 8구와 서버 21대가 2차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달청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공공정보 시스템은 조달 계획과 조달 과정 그리고 사용 및 폐기의 과정들이 엄격하게 관리가 되도록 되고요. 심지어 보안에 관련된 제가 IT 보안 전문이기 때문에 보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시스템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안성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간 임차된 시스템이 보안성 심의를 받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 형태의 불법으로 조달된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로 지금 1.19 대선에서도 1월 6일날 그 1월 6일날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여기 계시는 한명수 부처님께서 선거 무효 소송을 1월 4일날 금요일날 제기했기 때문에 대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1월 5일 토요일날 1월 6일 일요일까지 해서 실제로 무효소송과 무효소송과 동시에 증거 보전 신청을 했는지 검찰과 대법원에 영업무일 그러니까 업무가 개시되기도 전에 중앙선관위에서 서버를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버를 반출해가지고 증거를 인멸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선관위가 대법원과 검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핵심적인 그 업무 집행,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핵심적인 범법 행위가 진행됐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앙선관위의 1.19 개표 부정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는 전체 세 파트, 즉 전자개표기,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중앙선관위 내의 조작 서버 관련되어 있어서 두 가지 파트에서 핵심적으로 중앙선관위가 현재 불법 저지르고 있는 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개표기와 관련해서 전자개표기는 지금 현재 기계 장비와 제어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저형 컴퓨터들이 지금 현재 보관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그 당시에 그 저형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만은 전자개표기가 출력한 개표 상황표는 공문서의 형태로 전국에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이미지화돼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개표 상황표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15,000여 장이 되는 개표 상황표를 전부 다 입수를 해서 분석 작업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중앙선관위가 이 1.19 대선에서 불법 부정을 통해서 대통령을 불법으로 당선시킨 과정들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증거들이 국민의 손에 있습니다. 박수! 여러분 손으로 확실하게 단언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국민의 손으로 중앙선관위의 1.19 대선 불법 부정을 모두 다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들은 저희가 한 과정들은 중앙선관위와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엄청난 거학들, 친일파 부부독대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코리아의 민주주의를 발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한 것들을 국민의 손으로 합법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증명을 해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의 첫 발을 내디디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떤 과정으로 부정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한영수 대표님께서 이 공직선거법하고 그다음 그 선거 부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 주실 건데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선거 114조 중앙선관 이용은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네. 정치금지가 정책, 공직선거법 1조에서 선거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선거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정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공정히 행하기도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것. 이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을 만들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를 공직선거법 6조에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19 대선 전에 투표 시간을 현재 6시 18시에서
20시, 8시까지 연장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 논란들은 바로 이 공직선거법 제6조에 기반을 해가지고 국민이 투표하기 필요한 시간이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에 요구 사항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시 보시겠습니다만은 대표 구정 안에서 이 공직선거 6조에 정의하고 있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18시가 어떻게 무력화되고 무시되고 있고 누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작되고 그리고 선관위에서 무시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직선거법 제9조에 보면 공무원 중립으로 공무원 일단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기관 단체를 포함하고 있고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검사, 헌법과 경찰 공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위반의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신속 공정하게 단속 수사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정원 여론조사 관련해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 진행된 내용들을 국제TV나 여론들을 통해 보실 것입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하는 기관이 많죠. 그리고 국정원은 심지어 그 경찰 공무원에 해당하는 수사관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하고 공정하게 단속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국민 모두가 신속하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선거과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가 시정 후보 지금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한 것은 선거 무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표 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유권서에서 개표 부정 파트 유엔 청원에 대해서 국정원과 국정원 파트하고 국정원 부정 파트하고 개표 부정 파트가 있습니다. 개표 부정 파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2달 동안이나 수많은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랬냐 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중앙선관위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거 개표 부정이다 라고 지를 하면 실수다. 그 다음에 그거는 우리가 확인한 거다. 연락 판매한 거다. 이런 형태의 말로 거짓말로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선관위가 선거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권위를 써서 얘기하니까 그것이 개표 부정인지 명백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국민들은 눈만 뜨고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뿐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었다며 그래서 그 엄청난 멘탈 붕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공허함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대응할 수 없었느냐 했었을 때 거기에는 중앙선관위라고 하는 국가공공기관들 헌법에서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 부정만 쓸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단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법 규정들이나 그 일반 원칙들이 국민들 사이에 전혀 공유가 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현재 선거법에서 선거관리법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그것이 없다고 해서 방치되어 있다고 하면은 국민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것을 새로 밑바닥부터 새로 정리한다. 그래서 도대체 공직선거법에서 정리하고 있는 바른 개표 절차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중앙선관위 자체 대통령 선거를 주관하고 있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자체가 어떤 불법 행위를 했고 어떻게 개표 부정했는가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원칙에 기반을 해가지고 바른 개표 절차를 통해서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서 어떻게 현실로 실행되는가를 비교를 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과정들을 불법 행위들을 조철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들이 나온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공직선거법 제5조. 다시 말씀드리면 전산 조직에 대한 개표. 전자개표기는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합법적인 사항들과 현재 실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불법 사항들을 알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 제5조에 보면은
전산조직이란 개표는 전산조직, 다시 말해 전산개표기는 보관선거 등에서 전산조직에서 개표상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관선거는 네, 여기는 법에서 보관선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못하고. 네. 그 중앙선관위 법령정보에 보관선거라고 나와 있는데 네. 그걸 그대로 옮겨오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오타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근거를 삼을 때는 현재 있는 공시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김남신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 보관선거에는 대통령 선거가 포함되지 않고 보궐선거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이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이용됐다라고 하는 것도 전산 조직을 위해서 이용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판단했을 때 이거는 직권남용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전산 조직을 사용할 때 직권남용이라고 분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그 개표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경림 목사님께서 복귀장원 정경림 목사님께서 순천시 선관위에다가 문의를 하는 결과 개표 절차도에 대해서 공직선거 절차상 8량 559쪽에 있는 개표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보시면은 위원 검열부 개표 상황 입력 확인 저장이라고 하는 1차, 그 다음에 개표 상황표 보고라고 하는 2차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에서 공직선거 절차 사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개표 상황 입력 확인 저장, 그 다음에 개표 상황 보고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그 사이에 위원자 공표라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상황들, 이 세 개의 상황들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이 네 개의 절차가 실제로는 중앙선관위가 저 절차를 넣었는데 저 절차가 어떻게 도입됐고 어떻게 승리됐는가 하는 과정들은 지금 현재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나중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개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개표 참관인들과 같이 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보시면은 개표 참관인들은 후보자 분류, 투표지 분류 여기까지만 개표 참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심사 집계하고 사과함 확인 적용자문 절차와 위원장 공표, 사문 보고, 투표 포장 정지 여기에 대해서는 개표 참관인들이 참여할 수 없는 절차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나중에 다시 보시겠습니다만 개표 부정은 이 절차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선관위가 그 과정에서 저런 절차가 어떻게 어떤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성인 과정을 통해서 도입돼서 운영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거도 없이 도입된 절차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권위를 실어가지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렇게 부정으로 불법하게 도입된 절차에서 선거를 개표를 공정하게 참관하 관리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참여한 국민들의 참여 권리가 이 부분의 절차에서 완전히 박탈된 채로 개표 부정이 발생했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절차에 따른 개표자 부정도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수개표 개표자 부정도를 보시게 되면 개항부가 개표부의 심사 집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쪽에가 참관인석이 있고요. 참관인들은 개표부까지 거기 참여를 해가지고 여기 옆에서 참관인들이 이제 개표를 참관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 운영부고 전자정책이 운영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 개표부가 전자개표기 운영부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가게 되고, 그럼 달라진 것은 이 개표부가 수개표한 부분이 전자개표부로 바뀐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법에서 법定부분은 이렇게 딱 정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전자개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상인 개표상표상의 시각의 정확성, 시간이 맞아야죠. 첫 번째,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공직선거법 구조에 보면은 투표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할 권리, 다시 말하면 18시라고 하는 투표 시간,
최소한 투표 시간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사실의 부합성. 개항을 해서 투표함을 열었을 때 그 투표함에 들어있던 내용들 투표지가 정확하게 개표의 결과로 반영돼서 시사시게 될 수 있는 이 내용들, 내용 사실이 부합해야지 이거가 정확하게 개표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용 사실 부합성. 이런 결과가 만족한 결과가 출력되도록 개표 전까지 이 전자개표기가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개표가 진행되는 상황에 전자개표기가 선관위 직원들에 의해서 제작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고 조정되고 있다고 하면 그 상황에서 어떤 국민이 그 개표가 부정불법하게 되지 않았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형태의 모든 개표가 진행되기 직전까지 시각의 정확성 그리고 내용 사실 부합성이 만족하도록 다 조치가 된 뒤에 어떠한 부정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팩스를 지한 전자개표기가 개표장 내에 모든 컴퓨터 네트워크가 차단되도록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어떻습니까? 부정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임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전자개표기 안에 아니, 원래는 그 운영부에는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개표위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질문은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표가 돼야 되는 것인데 공직선거법 구치 5조를 위반하고 전자개표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정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중앙선관위가 앞장서서 시각의 정확성, 내용 사실 부합성을 만족하도록 전자개표기를 세팅을 이미 다 끝낸 다음에 개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중앙선관위 바르게 일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다른 개표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개항하고 나서 분류하고 심사직에서 발로 분리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선관위원들이 확인하고 검열한 다음에 위원장이 공표하고 그리고 팩스로 해가지고 중앙선관위 상황실로 팩스를 전달하면 팩스에는 수기로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럼 취소 공정한 사람은 수기로 작성을 하니까 수표된 것을 보니 그거는 자동 처리가 안 되니까 여기 있는 상황실에서 그걸 팩스를 보고 나서 손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서버에 입력하고 그거 방송이 되는 형태의 절차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중앙선관위 상황실과 상황실에는 팩스를 보고 입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개표장하고 중앙선관위 사이에는 팩스만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좀 전에 보셨던 그러한 불법적인 절차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팩스를 저희는 컴퓨터하고 전자개표기를 바로 연결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앙선관위 공보실장인 안병도 씨가 각 후보들의 권리대표는 그 상태로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보내지게 되고 다른 절차에 의하면 이거는 불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KBS에서도 개표 결과가 중앙선관위 서버로 바로 가고 그 다음에 방송이 전달하고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해서 현재 이와 같은 제어의 컴퓨터 전자개표기 정보가 바로 중앙선관위 서버로 가고 방송화가 연결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간다는 건 실시간으로 보내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상태로 보낸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중앙선관위가 이미 이런 공표를 하면서도 국민들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정 절차와 부정 구성을 연결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은 중앙선관위는 서버하고 연결된 네트워크 연결된 전자개표기를 운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보고형 PC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것을 보면 1차 내용
불교한 다음에 심사짓게 넘어가기 전에 내용 저장, 개표 내용들을 저장하고 1차로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표하고 나서 2차로 보고한다라고 하는 형태의 장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불법한 장비가 이 보고용 PC를 운영하는 절차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고용 PC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보고용 PC에 대해서 실제로 개표장에서 이렇게 여기 노트북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보고용 PC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5월달 넘어가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이 보고용 PC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이 보고용 PC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것이 부정 개표와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몰랐던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공정하게 선거를 주관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공정성에 위배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절차를 도입하고 장비들까지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리지 않았고 부정 불법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에 대해서 국민들과 또는 국회 이런 그다음에 대법원이 지금 이 선거 관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부정을 은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고용 PC가 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개표선거표 보고 불법 지체가 들어가면서 국민선거법이 정한 중앙선관위 상임위에서의 팩스 수신 그다음에 중앙선관위 서버의 수자각 입력 절차가 이 보고용 PC를 도입하면서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게 보고용 PC에서 수작업으로 입력하니까 중앙선관위 상임실에서 팩스 들어온 걸 가지고 넣는 수작업 입력하는 절차가 인원을 배정을 해가지고 사람을 써가지고 그 시간에 서류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져 버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팩스가 가면은 우리가 이제 팩스 하게 되면은 팩스에는 제 3단에가 수신시각, 송신자 번호, 그다음에 수신자 번호가 다 찍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팩스로 수신됐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규격이 있는데 그것들이 개표 성함표에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앙선관위 개표 절차에 따르면은 팩스로 수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했었는데 팩스가 아니다. 그럼 절차가 다른 구체적인 절차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거기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 어떤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도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마음대로 부정을 계획해서 전당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얼마 더 오르셨어요? 5분 안에 끝낼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잠깐 질문 나중에 그게 아니라 정리한 것만 하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연결돼서는 안 돼 있는데 네트워크가 연결된 컴퓨터를 썼다는 거 그게 제일 문제라는 얘기를 해주신 게 맞습니까?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구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선관위 서버 그리고 중앙에 연결된 네트워크 중앙선관위 서버도 문제가 있고 부정서버와 조작서버가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도 불법으로 되는 거고 네트워크 연결된 것도 불법이고 그리고 전자기획 운영도 불법이에요. 3가지 다 불법입니다. 3가지 다 불법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만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3가지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보고용 PC가 팩스 절차를 누락시켰다는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야기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중앙선관위가 얼마나 치밀하게 국민들을 속이고 불법하게 이 부정개표를 준비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거고요. 심지어 저처럼 IT 보안에 해킹이라고 하는 것에 불법적인 절차라 하는 것에 15년 이상 전문가도 이거가 정말로 불법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몇 달만을 헤매고 찾기 어려웠던 그런 질문들이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까지는 다른 그 개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절차상으로 중앙선관위가 불법적인 절차를 도입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누락시키는 과정을 대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심지어 그 현장에서도 참관인들조차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불법성을 제기하지 못하는 형태의 과정들을 만들었다, 조장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자개표기가
문제의 전자기표기, 3개 파트 중에 2종의 파트는 문제의 전자기표기가 출력한 개표 상황표를 보도록 했습니다. 개표 상황표를 참관인분들께서는 미리 사실은 미리 다 학습을 하고 개표 상황표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중앙선관위는 개표 참관인들한테 개표 상황표 보는 법을 사전에 교육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표 상황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각의 정확성, 내용의 사실 부합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개표 사항을 정지시키고 수정 정정하도록 하는 절차의 권한을 참관인들은 줘야 되는데 그 권한들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개표 사항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좀 눌러주세요. 개표항표에 보시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팩스 전송 근거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팩스 유형에 대한 얘기들 여기 말씀드렸고요. 여기 수신 시각, 그 다음에 송신자, 수신자 번호를 시켜야 되는데 전혀 시켜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개표상황표가 팩스로 보내진 것이 아니라 보고용 PC에 달려있는 스캐너라고 하는 그런 프린터 복합기, 거기에서 스캔해가지고 그냥 중앙선관위로 또는 지역선관위로 그냥 보내버렸다는 얘기죠. 팩스 전용 절차가 누락됐다는 것을 이 개표 상황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넘어가시죠. 그래서 보고용 PC와 그 전산 조직을 이용한 능력이 불법적 절차였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허위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반영되어 있는 이런 정보는 무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불법 2차 서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것은 전자개표기가 운영되면서 발생한 개표 상황표가 무효한 상황들을 한 예를 보신 거고요. 두 번째는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불법 2차 서버가 도입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월 6일 날 남부선관위에 서버 교체한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시민이 제공한 사례를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사회 총선에서 조달청에 나와 있는 선거정보시스템 주전상기 2차 사업 조달 내용입니다. 한 달간 임차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대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정보 시스템은 국가정보국 공공정보 시스템은 정보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달 기획 그리고 조달 절차 진행, 운영, 폐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지어는 보안성 심의라는 국정원 심사에 합격하는 과정들까지도 포함해서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국내 대표, 군통속권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불법 서버를 가지고 인차를 해가지고 절차들을 무시하고 운영하는 그런 현재 그리고 대표 상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상황표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선관위들은 항상 어떤 선거에 가시더라도 이 개표 상황표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개표 상황표를 보시면은 이게 팩스 이미지, 팩스를 거기서 참관인들이 이제 개표 상황에서는 이게 팩스가 당연히 옆에 전송 전에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보시면 여기 이제 투표구 정보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계속 넘어가죠. 투표 교부서들을 보게 된다. 여기 지금 투표장에서 투표함을 들고 와가지고 진행할 때에 선관위 직원은 여기서 투표지 교부수하고 이 투표구 정보를 수작업으로 입력합니다. 그러면은 전자개표기가 자동으로 입력한 정보들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 투표지 분류 종료 시각, 그리고 투표수들을 자동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넘어가게 되고요. 이게 전자개표기가 자동으로 입력한다는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에 이 정보, 자동으로 입력한 정보들, 시각과 숫자들이 잘못되어 있다면, 합리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그 전자개표기는 사용하면 안 되고, 즉시 수개표를 해서 이 개표 상황표를 수작업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명시한 공직선거 운영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 규칙들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참관인에게 의무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시사적격 수사가 인정하거든요. 심사위원들이 이제 검열 라인하고 심사위원장이 공표 시각들을 수사로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표 상황표가 익혀지게 되고 참관인들이 해야 되는 것의 역할들은 뭐냐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되어 있는지 홈표 그다음에 그 리블류들이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과 동시에 이 개표 상황표가 전자기표기에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개표 참관인은 또 이 개표 상황표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들에 대해서 보시고 틀린 부분이 뭔가 있는지 이거가 합법적인 그 정당한 개표 상황표인지 아닌지를 다 개표 참관인들이 의무적으로 이 부분들을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바로 수개표로 하도록 요구를 해서 전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구 북부에서 신산 이동 제1수특에서는 좀 전에 보셨던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민에게 투표할 시간을 보장해야 될 사항들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18시가 투표 마감 시간인데 보십시오. 투표지 분류가 진행되는 시간이 16시 43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일들이 있는 상황이 대구 북부에서는 6번이 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 달도 알 수 없을 정도로 파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전국의 217개 개표 상황표에서는 여기에 있는 전자기표기가 내놓은 숫자인 투표수가 투표용지 교수보다 한 표가 많은 것이 217개 이상이 됩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 이 개표 상표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넣은 숫자보다 나온 숫자가 더 많겠습니까?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면 이 개표 상표는 전자기표에서 나온 개표 상표는 당장 폐기하고 수개표로 해서 정확한 장수를 세가지고 다시 개표 상표를 수기를 작성해야죠. 그런데 전국의 개표 상표 공개된 중앙선관위 공개한 개표 상표에 수기로 개표된 개표 상표는 한 장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선관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렇게 시간도 정확하지 않고 내용도 사실 부합하지 않는데 위원장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개표 상표를 공문서로서 사실 부합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해주고 이제 공문서 써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위원장의 도장 찍는 것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데 그걸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역선관위원장이 부정부급에 개입을 해서 직권 남용을 한 것이죠. 범죄자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정리하게 되면은 투표도 끝나지 않은 시간 개표한 개표 상표가 무효 공문서는 다 알 수 있겠죠. 전자개표기가 개표가 끝나지 않은 시간 공표가 됐습니다. 이런 공표된 개표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표된 사항들 좀 이따가 김용 목사님께서 사항을 다시 정리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 두 분들은 무효 공문서입니다. 그 다음에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넣지도 않는 것이 더 나오는 거 당연히 무효 공문서겠죠. 그 다음에 위원장 승인 날인 공표 시간 누락되는 것. 공표 시간에 누락되는 거. 언제 공표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공문서가 만들어진 시각도 없는데 공문서가 효력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럼 무효 공문서. 그리고 이걸 무효 공문서가 있다. 그러면은 이걸 정정을 해가지고 수개표를 하는데 수기로 개표와 상표 만든 것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선관위가 공정한 투표 관리를 안 했다.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불법적으로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불법 선거를 개표를 중앙선관위 주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공직선거법에 대해서하고 그다음에 국정원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기를 국정원의 불법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지, 야당이냐 여당이냐 누가 미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운 사람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거리에 나서서 또 우리가 이 불법 부정선거 운동을 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누구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중앙선관위 그리고 국가공무원 그리고 그들이 이 두 개의 기관, 정부 기관이 18대 대선 관련해서 어떻게 활동을 했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부정하게 되면 어떤 법조항이 위배가 되고 그랬을 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중앙선관위하고 국정원은 국가기관 설계 근거에 의해서 중앙선관위는 헌법 114조 국정원은 법률 1104호에 의해서 중앙선관위 헌법기관으로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금지 행위 규정은 중앙선관위는 제3항에서 정치관의 금지 그리고 국정원은 제9조의 정치관의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공직선거구 구조에서 공무원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법을 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냐 했을 때에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주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불법 주관하면 선거 부소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정치 관여하게 되면 관여한 정치행위 그 자체로 공직선거구 문제에서 되지만 선거 자체는 관여한 정치행위가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판사가 판단을 하고 평가한 다음에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무원이 중립법을 위반해서 정치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에 따라서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했느냐에 따라서 얼마큼 지지했느냐에 따라서 판사가 참작을 해서 요새 이제 재판 진행되는 거니까 댓글 15,000개 중에서 1538개의 댓글이 문재인 후보에 관련된 글이니까 10%밖에 안 되는데 그거가 얼마만큼 영향이 있었느냐. 그래서 당선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원태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사가 떠들어대는 것에 대해 검사가 칫솔을 붙하고 있다고 언론에 떠들어대는데요. 바로 이 문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표가 그것이 실제로 재판의 상황에서 법률에 적용했었을 때 사법을 할 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정리해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제18대 대선 선거는 중앙선관위가 불법 전산 장비와 불법 절차를 도입해서 합법 절차를 누락해서 정치적으로 개입한 불법 부정 선거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유권자의 정당표는 중앙선관위의 불법으로 조작된 개표 정도로 분류돼서 선거 결과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라는 헌법기관은 헌법 114조 중앙선관위법을 유린했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직권남용하고 직무유기로 허위 공문서를 만들었으며 국민의 제일크리고 군통수권자의 대통령을 불법 부정하고 당선시킨 헌법 유린 내란죄를 저질렀습니다. 내란죄 내부 지침을 가지고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설명이 어렵게 들리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제가 약간 이제 이 사건이 커지면은 그 질문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간단하게 중앙선관위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은 바로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가 뭐가면 공직선거법 95조 정면을 위반합니다. 그 위반한 행위로 나온 여러 가지 공문서, 개표사항표는 원천적으로 전자개표로부터 나온 개표사항표는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잡아내요. 원천적으로 무효인데
무효 안에 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또 무효를 했더라. 있을 수 없는 시간이 그 개표 시간도 아닌 시간, 투표하는 시간이 나와 있는가 하면 그 수작 개표 시간이 불과 10분, 5분 이렇게 나왔던 거. 그리고 그 기록이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완전히 그 공직선거법 위반한 것이다. 이래서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개표 상표가 나와버려서 개표 상표 안에 수작업 개표 시간이 없는 이런 것이 입증되니까 완벽하게 두 행위가 무효다. 공직선거법 붙이고 저도 위반이고 공직선거법 178조 개표 진행도 위반이고 완벽한 선거무효 사유다. 선거무효 사유 기준이 뭐냐? 선거무효 사유 기준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기준을 위반하면 선거무효 사유입니다. 자체 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되는 헌법, 그 다음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위반하면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일반 우리들이 생각하는 조리나 이런 것도 위반해도 무효입니다. 그건 당연히 그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18세 돼서는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다. 이제 그러고 왜 선거법은 그렇게 엄하게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영미법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영국, 미국에서 부정선거로 엄청난 진통을 겪었습니다. 도저히 부정선거를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 이걸 막을 수 없다고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그 영국 정부는 그걸 막았습니다. 어떻게 막았냐? 적법절차 원칙을 도입해가지고 공직선거법에 관해서는 사정을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선거법이 왜 이런가를 알아야 됩니다. 형법을 보면은 부모를 살인한다든가 마지 못해가지고 너무 악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정관 마지로 사람을 죽였다든가 이런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 형법에도 용서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정신적인 질환을 하는 사람이 너무 그거 지나치게 하니까 했었기 때문에 정황을 약간 참작을 합니다. 정황 참작할 정도로 그 형법에서는 적용합니다. 그 다음 민법으로 넘어가면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에는 행정소송이 있고 순수한 그 재산관계 소송이 있고 그 선거소송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당사자 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은 보면은 사정을 많이 도입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만약에 핵발전소를 설치합니다. 그 지역에서 핵발전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전력에 대한 원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위반이 되지만은 핵발전소를 설치하도록 판결을 내줍니다. 그 대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손해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사정 판결. 그 다음 민법에도 재산권 관계도 조정을 합니다. 조정하는 건 전부 다 사정 판결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에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왜 없느냐? 그런 사정을 조금이라도 주면 정치 권력자들, 요즘 정치인들 보시고 한국 정치인들 흠을 주지 않은데도 자기들이 사정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만들어내냐? 시간이 지났는데 또 국가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데 이렇게 사정을 만들고 있고 국민들도 거기에 따라가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선거법 절차법을 위반하면 그대로 무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 시간 이후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다고 선거법의 특징은 이거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처럼 못 사는 집에 후손들은 자식들은 절대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게 철칙입니다. 이 철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전하시고 만약에 변호사가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고 자기 권위를 가지고 나 변호사인데 말이지 공직선거법 다 알아.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 이게 왜 선거법 관계 봤냐면
그런 사람들은 당당히 앞에 가가지고 변호사님 잠깐 잘못했습니다. 판례를 보시고 여러 가지 좀 보세요. 보시면 그게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정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다면 이거에 엄청나게 속았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부정선거가 막아져 왔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아니다. 손 딱 들고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아니다. 당신 잘못 알고 있다. 판례를 보라. 딱 그랬어요. 네, 이상입니다. 수개표 문제입니다. 수개표. 여기 선관위 매뉴얼입니다. 수개표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전략, 유관이 뭡니까? 네, 이거 하부 페인인데 유관이 뭐죠? 내 눈으로 심사 확인한다. 근데 심사 확인 어떻게 한다고요? 개표 사무원이 2번 내지 3번 요게 저게 중요한 게 나 이거 몰랐는데 한영 선생님 처음에 이걸 보자 그게 뭐래 중요하다 나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2번 내지 몇 번? 3번 번갈아 가면서 정확하게 재확인이 지나서 2번 내지 3번이라는 것은 내가 한번 보고 또 옆에 사람이 한번 보고 또 옆에 사람이 한번 보고 여기 2번 내지 3번이거든요. 그것은 뭘 보느냐? 다른 후보자 인터가 들어있는지 이걸 뭐라 합니까? 공표. 무효로 처리되어야 할 투표자가 있는지 이거 무슨 표죠? 무효표. 객수들이 100명 묶음이 맞는지 이런 문제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내가 크게 한번 했습니다. 전략 뭐라고요? 유관으로 정확하게 뭐라고요? 두수사리 따라 정확하게 제어하겠습니다. 과연 이렇게만 했다면 문제가 없겠죠. 촌에서 와가 떠들 필요도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고 우리 시연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사람 아주 점잖은 사람입니다. 심사 책임사무원. 네, 여기요. 우리 한 장 이렇게 했다. 그리고 6,000배를 갖다 하는데 얼마를 했다고요? 2시간 15분. 2시간 15분. 자, 그다음에 2시간 15분. 실질적으로 6,000배 한테 2시간 15분 걸리는 게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렇게 했는가? 아니죠. 현장에서는 수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수개표하고 수 날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경목 교수가 찍었을 분당을 현장 동영상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열심히 수개표라서. 그렇지. 그래 잘 나오네. 불 꺼버려. 잘생긴 얼굴도 아닌데 뭐 불 꺼버려. 이거 없네. 자, 아까 그거는 이제 손날림을 하면은 3,000매에 30분 정도 걸린답니다. 손날림을 하면 3,000매에 얼마 걸린다고요? 30분. 요거는 뭐냐 하니까 손날림도 아니야. 이제 개표에서 100매가 나오면은 그 고무 밴딩을 나오면은 그걸 갖고 이제 저거 써가 있죠. 그거는 이거 뭐 하는 장면이냐 하니까 이거는 이제 손날림도 안 하고 나오는 거 갖다가 개표기 숫자 맞나 안 맞나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간 건 몰라. 그 안에 뭐 박근혜 표 속에 뭐 문재인이 들어갔는데 기부형 표가 들어갔는지 몰라. 요거 관계형사 100매만 맞으면 그냥 오케이 통과해. 요렇게 하는 시간이 얼마 걸리냐 하니까 10분 내지 20분. 10분 내지 20분 걸립니다. 요렇게 하면은. 몇 매에? 3,000매에.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 또 아까 우리 김혜성 대표 잘 설명했죠. 투표지 분류 시작 시간. 여기 이제 투표지 분류 종료 시간. 투표지 분류 종료가 하고 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몇 매죠? 3,400을 갖다가 이제 열심히 이제 수개표 해갖고 그걸 갖다 또 개수기 돌려갖고 만나 안 만나 그다 주재수기가 도장 찍어갖고 또 검열위원이 또 이렇게 만나 안 만나 확인해가 도장 찍고 선관위 공개하는데 얼마 걸렸느냐 하니까 56분에 요거 내가 해놨어요. 수작업 시간이라는 것은 여기 뭡니까 요거 빼기 요거 여기 상수가 잘 돼야 돼. 요거 빼기 요거 하니까 요거 빼기 하니까 13분. 자 3,400을 몇 분 했다고요? 13분. 그럼 아까 6,000매를 2시간 15분 했으면 3,000매는 이 사람들이 수학이 안 되는 거야. 1시간 정도는 돼야 되는데 13분 했다. 뭐 이렇게도 몰라. 자, 이것은 수개표 누락이죠. 공직선거법 몇 조 위반? 178조. 몇 조 위반? 178조. 우리 교회는 목사가 자꾸 물어봐요. 왜?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려. 문 열고 나가잖아요.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178조. 여기 좋잖아요. 178. 위반. 178조 위반은 뭐라고요? 개표. 무효. 개표 무효죠. 직무 뭐라고요? 여기 해야 되는 거 안 했을까? 직무 여기. 형법. 요것도 언제 오늘 좀 제가 딴 건 못 해야 돼요. 178조 형법 122조를 외워야 됩니다. 형법 122조 뭐라고요?
직무 유기. 부정개표자를 승인 공표한 것은 직권 남용. 이것도 몇 조라고요? 여기도 시와 123 플러스 1하면 123조. 122, 123. 그렇지. 직권 유기. 어떻게 왜 붙여놨는 몰라. 기부가 머리가 나쁜 줄 알고 그렇게 붙여놨어요. 122 매점. 직권 남용 매점. 123조. 그럼 이 사람 직권 남용한 사람이 누구요? 이 사람 조장 이 위원장 누구요? 누구도 몰라. 김우영은 아니니까. 이 사람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제 시간을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시간이 뭐가 이상합니다. 특별히 불로 시작 시간이 그 11월 19일 0044분인데 네. 특별히 불로 종료 시간이 0056분이에요. 맞잖아. 그러면은 투표 종료 시간 6시부터 아니, 여기서 한 12분 좀. 밤 6시간 동안 뭔 일이나 7시간 동안 뭔 일이 있었어요? 뭐요? 특별히 불로 시작 시간이 네. 11월 19일 0044입니다. 44분에서 56분이니까 빼기. 21일 12월 20일. 아니, 그게 가끔 생긴 빼기가 안 되네. 아니, 아는가? 여기서 여기까지 빼면은 요게 지금 투표지 분류 시간이에요. 요게 투표지 분류 시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 이렇게 해갖고 위원장 공표 시간 여기서 이거 빼면 이게 수작업 시간이에요. 수작업. 이건 수작업이랍니다. 아시겠죠? 11월 19일이 선거 당일인데 네. 그날 0044분에 특별히 불로 시작이 시작되기 전에 나왔다고 시간이 나왔다고. 날짜 보시면 10월 20일로 돼 있어요. 20일. 그 밑에 20일 날 종료인데 그건 맞잖아. 특별히 불로 시간이 12월 19일 0044분 나왔다고 이게 첫 번에. 아, 그래? 네. 아. 선거도 시작 안 했는데 특별히가 불로 시작했다 뭔 소리 아, 넘어갑니다. 아빠가 벌써. 자, 제가 또 포항이라 갖고 주구장창 포항을 잘 갖고 다닙니다. 포항 장안동. 예, 이거 내가 놀던 곳입니다. 예. 자, 공표 시간이 여기 22시 18분에서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22시 30분. 몇 분? 공표사가 왜 말이 안 듣나? 잠깐만요. 예. 4,269매를 몇 분에 끝냈다? 12분. 6,000매를 2시간 15분 했으면 4,000매 정도면 몇 시간 가야 되겠죠? 40명 가려고 뭐, 그래, 한 1시간, 한 50분 정도. 3시간. 예, 뭐, 1시간 한 50분 정도는 가야 되죠. 저기 놀아. 공직선거 몇 조 위반? 178조. 178. 이제 합창해야 돼. 178조 우리끼리니까 뭐, 그냥. 178조. 178조. 대표무효. 직무유기. 직무유기. 형법. 선거. 122조. 122조. 부정개표자료 승인 공표. 직권남용 몇 조? 123조. 3조. 뭐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뭐 한국 거에는 뭐 말하지 대구, 한국, 경상도 말하세요. 경상도 전부 다 정태이라고 알고 있는데 난 정태는 아닌데 편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껏 그것을 개표 조작을 하는데 그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대구 달서구 아주 심각합니다. 인구도 많은데요. 수개표 내가 해보니까 처음 분석해보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수개표를 전혀 안 했어요. 뭐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서 투표수가 3,698명, 수자구 시간 몇 분이라고요? 13분. 3분. 수개표 하는 것은 공직선거 몇 조 위반? 178조. 대표 무효.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죄? 직무유기. 행권 몇 조? 122조. 부정개표자를 승인 공포한 것은 직권남용 행권 몇 조? 123조. 아이고, 포항 장안동 대구 달서구 저거 선관위 연장 큰일 났네. 앞으로 떨어지겠네. 자, 대구 달서구가 이게 심각합니다. 대구 달서구가 아주 심각해요. 뭐, 전부 다 뭐 10분 되니까, 뭐, 3,000매, 수작업 시간 10분. 예. 요거 23시 56분에 끝나가고 요걸 하는데, 00시 06분. 이게 뭐 몇 분, 10분, 10분. 수개표 노력, 공익선거 몇 조? 178조. 예, 대표 무효. 그 다음에, 이것은 직무유기 현금 몇 조? 122조. 부정개표자료 승인 공표 직권 남용 현금 몇 조? 123조. 이 사람 누구야? 달서구 위원장 큰일 났네. 그 다음 달서구 용산이동. 자꾸 달서구 나오고 달서구 넘어가겠습니다. 자, 3,983분 6,000명. 넘어가겠습니다. 달서구 아주 심각합니다. 아이고, 인천고. 아이고, 인천. 서울서 가까운 인천 말맛에 주안동. 주안동. 수개표 전혀 안 했어요, 이 동네도. 이거 내는 거는요, 수개표 전혀 안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개수도 안 했어요. 예? 개수도 안 했어요. 개수도 안 했어요. 일본은 개수도 안 했어요. 예. 3,015배를 수작업 시간 몇 분?
내가 잘못 계산했나 싶어서 한번 다시 한번 봐봤어요. 23시 25분, 23시는 9시야. 그러니까 이 초저녁에 부터 안 했어요. 그런데 23시 31분. 아무리 봐도 인건 맞아. 어떻게 했을까? 내가 한 지금 내가 이렇게 완전히 하는 거예요. 수개표를 안 하고 그냥 가고 와가지고 도장 찍고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금요일 이런 8명들이 그 도장을 그렇게 찍었을까? 아무런 도장을 다 맡겨놓고 그렇게 찍어버렸나? 맡겨놓은 것도 있는가요? 옆에 보조로 네. 보조 사본을 또 보조 사본을 못해요. 아, 보조사, 그거 불법이지. 지가 찍어야지. 왜 보조사본이 찍냐? 하여간 참 재밌는 것은 3015명을 갖다 6분에 끝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실력입니다. 자, 수개표하는 것은 몇 종? 178종. 195조입니다. 수개표하는 것은 직무유기죠. 행법 몇 종? 120종. 부정개표자를 승인하는 것은 국상인 공부하고 쓴 직권 남용인데 행법 몇 종? 123종. 이제 다 외우셨네. 아이고, 난 또 전주는 뭐 그럴듯하게 좀 하겠지. 하나도 안 했어요. 이 동네도 하나도 안 했어요. 특징부, 이건 좀 고발해야 되는데. 21시 56분에 선거리 인정 22시 44분. 투표수 3.844면. 수작업 시간 몇 분? 이게 선거리마다 무슨 시합하는 거지, 시합을. 누가 빨리 끝내나. 누가 빨리 끝내나. 8분. 내가 귀신이야. 이게 있을 수가 없어. 이게 될 수가 없어. 자, 소개 다루는 것은 공직선거법 몇 종? 178종. 직무유기 행법 몇 종? 122조. 부정개표자를 승인 공부 직권남용 행법 몇 종? 123조. 전주 선거리는 앞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용인 하이고 용인 6장 우리 최청년 계시지만 하이고 용인이요 집어 던져버렸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건 또 납작같아. 선거일이 11월 18일이에요. 원래 선거일이 11월 18일날 됐나? 최청년. 예? 11월 18일날 선거했나? 이걸 공문서라고 아까 그 대표님 잘 이야기했죠. 시간이 정확하지 않은 허위 공문서입니다. 이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 날인하고 인정을 했어요. 그 인정했다 좋다. 그럼 12월 18일날 했다 하자. 그럼 19일날 했다 치자. 근데 4분. 수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몇 종? 178종. 직무유기 형법 몇 종? 122조. 부정개표자를 승인 공고 직권남용 형법 몇 종? 123조. 선거는 판사들 지금 전부 다 직권 나눌 때가 지금 걸려야 되겠어요. 이번에 아마 전국 운동을 하게 되면 판사들이 지금 잠만 자고 큰일 납니다. 아니, 3,100만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아니라니까. 또 인천 쏘고 보라. 생기죠. 이것은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겁니다. 전자개표기 조작입니다. 전산 조작입니다. 전산 조작. 전산 조작. 전산 조작입니다. 부여로가 될 박근혜 표시 전산 조작입니다. 전산 조작으로 생긴 겁니다. 미분류, 올해 무리분류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정확하게 찍었는데 이 미분류가 5% 이상이 나오면은 전자개표기를 수거해야 됩니다. 자, 오늘 미분류가 5% 이상 나옴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강남구가 최고로 심합니다. 강남구에서 미분류가 엄청 쏟아져 나왔습니다.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뭐하고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 상황을 수표 작성해야 된다. 아까 김현성 대표가 이야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용 밀어붙였습니다. 뭡니까? 지금 남용이 5% 수익은 노력 직무유기입니다. 자, 강남구 심각합니다. 자, 여기 나옵니다. 총 투표자 몇 분에 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 뭐, 전부 다 초과했어요. 거의 다. 뭐, 광주, 광산구 21.8%, 재발천 공개일달 자료, 내부 시험 보면 5% 이상 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개표기를 뭐 해야 된다? 수고! 손으로 수작업, 수기로 작성.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불량개표기 사용성 직권 남용 5% 이상 수개표 누락 직무유기입니다. 전부 다 걸려듭니다. 경북군이 말할 것도 없고 415면 네. 이렇게 나오면 5% 이상이 나오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해야 됩니다. 우리 한 대표가 가르쳐줬는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전북 정각은요 54%가 나왔어요. 오차율이 1887면 하는 미분류가 1000개가 넘어 나왔어요. 자, 이런 걸 갖고 사용했어요. 자, 이러함에도 수개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수고도 하지 않고 수개표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밀어붙였어요. 직권남용 직무유기죠.
자, 문제는 안동 말할 것도 없고, 개표 시간이 또 12월 19일 6시. 이건 뭡니까? 허위 공문 썼죠? 부정개표 자료고 허위 공문 썼죠? 이 직권 남용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수작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수개표 자료 발행 시는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 실시에 직무에 해야 된다,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금방 이제 끝나겠습니다. 자, 반복돼 동대문구 넘어가고, 자, 마이너스가 또 많이 생겼습니다. 마이너스 검찰 생겼어요. 이 마이너스는 또 뭡니까? 부정개표 자료죠. 마이너스 뭐라고요? 이 시간하고 이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이건 몇 시가고? 12월 28분인데 위원장은 몇 시에 했다고요? 12월 19일 18시에 그랬어요. 위원장이 아주 신통한 신분이가 할 것 없대. 한 시간 전에 나왔는데 아니까 뭐 하느냐 하면 다 해버렸어요. 직권남용 직무유기입니다. 자, 이런 게 좋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개표 상황표는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면 누구나 해당 그 선거 선관위에 가서 신분증을 내고 개표 상황표 열람을 요구하면 다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많이 남았어요. 누락이 돼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거기 보면 썼죠. 그죠? 없어 아예. 뭐 바빠가고 어디 화장실 갔는지 술 자시러 갔는지 하다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개표 상황표는 기기번호가 14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한 대한테 배워야 되는데. 기기번호가 14번이라는 것은 전자개표기 운영을 몇 대 했다? 14대를 했다는 거예요. 14대를 사용해갖고 14곳에 14직계에서 수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참. 공익선거 178조, 181조 개표 창관에는 창관인 규정에서 개표 창관을 각 정당별로 몇 명? 6명이 각 정당별로. 그 6대를 설치하는 게 이렇게 정상인데 14개를 설치하면 나머지는 개표 창관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원차 돌아가는 거예요, 지원차. 지원차 돌아가니까 그 속에 무슨 표가 들어간다 아무도 몰라. 뭐 겨우에 김무영 표가 들어갔는지 한대표 표가 들어갔는지 아무도 몰라. 지원차 돌아가는. 이게 14개 운영부가 있다는 게요. 이게 뭐 광주만 그런 게 아니라 북구가 문제더라니까. 대구 북구도 참 심각해. 대구.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울은 심각합니다. 송파, 전부 다 개표가 지금 다 오버했어요. 그러니까 지원차 돌아가는 게 지원차 돌아가고 표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하네. 그래서 이 엄청난 이 개표 부정, 이거 선거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선거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정을 밝혀야 되고, 우리는 이 거학을, 오늘 동해문과 백두산이 부를 때 나는, 내가 동해문운동하러 왔나, 함이 지금 동해문운동하러 왔는 그런 기분이라든가. 네, 우리 지금 독립운동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이 거학은 마귀거든요. 마귀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축사사에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거학을 쫓아내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온전한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보궐선거에서 참관인으로 참관을 하셨던 분인데 김해에 계십니다. 그래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오시지는 못하고 대신 그 목소리로 그 참관인 증언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잠깐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목소리 더빙이 왔는데 미처 못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충분께서 저한테 여기 참관인으로 지금 참여하신 분 안 계시죠? 계신가요? 참관인. 참관인. 그럼 일단은 제가 요 두 분 것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먼저 해주실래요? 그러면 참관인으로서 네. 아니 제가 여기 작년 12월 19일 날 강남구 선거관에 참관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번에 선거 소송인단이 만들어진 것도 저 스마트폰으로 안에서 부정선거를 해오고 있다고 스마트폰을 트윗을 하는 바람에 이 선거 소송인단이 만들어진 불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참관을 하려면 내가 선관위에 근무를 하고 선관위 개표장 관리자도 하고 다 해왔을 때는 응당 개표 매뉴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개표 매뉴얼이라고 해봤는데 개표 매뉴얼 해가지고 개표 사무원들이 그대로 개표가 진행됩니다.
참가인들도 그거를 보고 자기들이 참가를 합니다. 개표 매뉴얼 자체를 아예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개표 매뉴얼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 한쪽 구석에 집 놔둔 곳에 그대로 그 개표 매뉴얼 책자가 있어요. 그거는 목구지가 있어요. 그거를 풀어가지고 한건 하려고 해가지고 끄집어 내가지고 아까 김우영 목사님이 체크하신 그 부분 수개표 그 부분을 제가 볼펜을 끄는 것입니다. 끄어가지고 제가 성관위원장한테 수개표 해달라. 성관위원장도 수개표가 뭔지 모릅니다. 성관위 사무국장도 알면서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음을 지내고 사오고 빨리 수개표 하라고 방송하세요. 그리고 이제 선거관리위원들이 개표장에서는 참가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한테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정당하면은 고칩니다. 인용을 해가지고 그대로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멘트를 3번을 줬습니다. 수개표 하라고. 한 장 한 장 보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건너가면서 확인하라고. 제가 보고 있는 심사집계부 사무원들은 일이 하고 있고, 제가 돌아서가 이 뒤를 보면 또 그 사무원들 안 합니다. 그래 강남 개표장에 개표 상황표가 엉망일 거예요. 어떤 거는 1시간짜리 나오고, 어떤 거는 8분, 7분 나오고, 뒤집박혀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8분, 7분 되다가 중간에 제가 그걸 찾아가 시동을 걸어 놓으니까 중간 부분 시간대에서는 억수로 길어졌습니다. 시간이. 1시간 이상 되는 데도 있고 중구난방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게 나왔었고 더 심각한 거는 참가인들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등등 같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좀 자기들끼리 훈련을 받아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었고 민주당은 완전히 이거 무엇을 참관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기들이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가 민주당 참가인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이거를 보고 심사집계부에서 홈표와 무효표가 나오면 내가 돈을 1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민주당 참가인들이 눈이 빠지도록 심사집계부에서 보더라 했더니. 그런데 강남 개표장은 굉장히 전자개표기 그 농도를 예민하게 해놨습니다. 그래 강남 개표장에는 미분류도 많이 나오고 그렇겠어요. 미분류가 많이 나오면 홈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홈표가 그리 많이 나올 정도가 되면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저기 그렇게 죄송한데 대표님 시간이 너무 많이 제한돼서 참관인 그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가 있는 그 개표장에는 보니까 제가 올 거를 예상해가지고 농도를 딴 데보다 더 예민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대처를 해보고 딴 데는 보니까 농도를 낮게 하니까 미분류가 엄청 적게 나왔어요. 전국적으로 한 3.8% 정도로 이놈들이 잠정적으로 자기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참관했던 건 이만으로 하고 시간이 너무 좁아가니까. 네, 대표님은 항상 참관을 많이 하시죠. 그러다 이제 도지사 선거하고 대선 대통령 선거가 함께 이루어지는 현장에 참관을 하셨던 그 경험을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고 지금 혼자서 자기 현장 작업장, 자기 집 주변 이렇게 해서 혼자서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1인 시위를 하고 계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친과 소통을 하던 중 개표 참관을 하게 된 사실을 말했더니 지난 개표 참관 뒤에 증언을 부탁받았다. 증언이라 함은 법적으로 증거가 되는 발언이거나 진술이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증언 수준이 아니고 개표 참관 수기 정도로 받아들이길 바란다. 지난해 12월 19일 나는 권역대 보궐선거 각지구 연락사무소장으로 무소속 출마자에게 할당된 참관인 10명에 신청했고 김해체육공원 내 실내체육관으로 갔다. 물론 그 전에 그 사무소장으로서 사전 점검을 하러 2번 정도
갔기 때문에 낯익은 선관위 직원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디지털 카메라로 선거장 전체를 감시하고 다닌다는 짧은 머리를 한 정말 기분 나쁘게 생겨먹은 놈도 소개받았다. 방대 CCTV가 설치되어 있냐는 것을 물었지만 저 기분 나쁘게 생겨먹은 놈이 말한다. 난 사실 이때부터 이 선거가 불길하다는 생각이 엄습해왔다. 컴퓨터와 사전에 주의해야 할 몇몇 사항들, 투표용지에 절대 참관인이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등의 주의사항을 두고 개표가 시작되었다. 컴퓨터와 개표 기간에는 분명히 전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개표기 투표용지를 카운트하면 마지막엔 결과치를 문서로 죄송합니다. 뽑아낸 결과치를 문서로 뽑아낸다. 그리고는 혹시나 끼어있을지 모를 타 후보 투표용지를 찾아내는 유관식별을 하고 미분류된 투표용지는 다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식별 요령에 따라 분류하고 합산한다. 그 이후 심사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선관위원장이 확인 후 도장을 찍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다. 따라서 최초 후 표가림에는 오직 표를 개표기에 넣기 위한 안중거림으로 수개표 과정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 두 번째 단계에는 개표 과정을 수개표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더 논란의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가 참관인으로 봤던 개표장 상황과 이후 개표 결과에 대한 항의 그리고 그 기분 나쁘게 생긴 카메라맨에 대한 소회만을 적고자 한다. 개표장에 최초로 표가림하는 곳에 위치한 분들이 대부분 공무원 분들이었다. 저도 대학 선배인 창원시 공무원을 그곳에서 만나 배웠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통제 또는 소지문 등에 대한 교육이 없어서인지 저마다 100이면 가방이 그들 주변에 즐비했고 표가림 중에도 화장실 가는 사람, 담배 피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장내 방송으로 정리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그게 약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지속되다가 장내 방송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는 가졌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권영필 후보는 김해갑과 을에서 1명씩 개표 참관인이 가능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었다. 정당 무소속과의 차이를 이렇게 개표 참관인의 차이를 두는 이유를 모를 일이다. 선거 공탁금은 똑같이 내지 않는가 알아볼 일이지만 개표장에 잠시 소동이 있었다. 나는 득표율과 미분류된 투표율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 봤다. 통계학적 지식으로 봐서는 아주 똑같이는 아니라도 비슷하게는 나와야 하지 않나라는 의구심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하였다.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을 납득하기 위한 것인데 혼자 애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문제 제기로 끝나버렸다. 그때 당시에 찍은 사진을 보니 미분류의 1번이란 숫자에 도장 찍힌 게 참 많았다는 기억을 되살려낸다. 그 당시 약간의 고성이 오가는 상황을 인상 더러운 그 카메라맨이 열심히 찍어내던 기분 나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시간이 흘러 자정을 지나자 민주통합당 개표 참관인은 거의 사라졌다. 내가 아는 분은 함께 가자며 말을 걸어오기도 했지만 새벽 4시쯤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을 지키고 나왔을 때 민주통합당 참관인은 없었고 대선 개표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나는 개표 참관인으로 선임된 사람들이 직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데 화가 났다. 이 찜찜한 느낌, 부정선거라는 느낌에 더해
민주통합당은 무책임한 선거 감시 역할에 집에오는 내내 입에서 욕과 엉망 섞인 체념이 떠나지 않았다. 나는 국정원 새누리당의 공작과 조작, 경찰의 은폐와 축소, 검찰의 면죄부, 그리고 그 이슈를 끌어내리려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저들의 비열함을 보면서 이번 싸움에서 지면 결코 정의로운 나라는 없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다. 그 찜찜함은 이제 그 실체가 서서히 우리 앞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면서 결코 그냥 느낌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집에 오는 내내 뒤통수를 후려쳤던 그 느낌, 나는 결코 이 싸움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날 생각이 없다. 수고색채를 가진 자들은 김해시에서 한 자리 하려거든 반드시 나를 넘어야 할 것이다. 서영조. 그 대화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증언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걸 좀 꺼려하시고 그냥 저하고 대화한 내용을 제가 읽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그 증언을 해달라고 했더니 저하고 팩북상에서 대화한 내용이거든요. 이분은 대구 서구에서 참관인으로 참조하셨던 분이세요. 백상일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백상일. 네. 제가 참관했던 지역은 수개표를 하지 않았을 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게 중요합니다. 수개표 네. 여기 앞에 분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이제 백상일님 하시면 제가 다시 리바이벌 할게요. 백상일, 제가 참관했던 지역은 수개표를 하지 않았을 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오경민, 그건 중요합니다. 수개표 안 한 거. 백상일, 제가 중간중간 무작위로 재경표를 실시하게 해서 확인까지 했거든요. 오경민, 잘하셨네요. 그럼 그렇게 하신 결과 투표자 수와 투표지가 일치한 것인가요? 어느 지역 보세요? 백상일, 그거 선관위원들과 앉아서 일일이 확인하고 넘겼습니다. 개표 참관인들 수당 받으면서 뭐하고 있었는데요. 전 대구 서구입니다. 다들 구경구처럼 서 있었던 거죠. 오경민, 대구 서구 개표 과정 잘 진행된 거 얘기해 주세요. 잘된 것과 못된 것의 비교도 중요합니다. 백상일, 기본적으로 참관인들이 문제입니다. 그저 입당 받고 놀다 가면 된다는 식의 자세가 가장 큰 문제죠. 개표가 시작되면 공인 여부 확인하고 개함하면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일사불란하게 개표장을 돌아다 봐야죠.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그 투표함은 개표 진행을 중지시키고 개표장은 참관인 책임자와 지역 선관위원장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개표를 끌고 가야죠. 전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우리 사무소 사무장도 있었지만 미온적이어서 제 주도해서 해버렸습니다. 오경님, 잘하셨네요. 역시 다른 분들도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요. 백상일, 용기의 문제가 아니고 참관인을 선정할 때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 안배하고 일당 맞춰주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일당 맞춰주기 식에서 밀려났다가 나중에 한 사람이 포기하는 바람에 들어가게 된 경우였습니다. 오경민, 그러시군요. 백상일님은 정직하게 하셨을 겁니다. 의협심이 있으셔서요. 백상일, 대부분의 참관인들은 뒷짐 지고 앉아있거든요. 주는 간식이나 먹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게 문제예요. 물론 사람들도 문제지만 물론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 말입니다. 오경민, 참관인들이 한심하다 그런 거군요. 돈이나 받고 간식이나 먹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백상일, 당연한 거죠. 뭐 때문에 들어갑니까? 입당받으러 가는 건가요? 미리 교육시키지 못한 잘못도 있어요. 오경민, 그렇네요. 저도 참관인 제안 받았는데 할 걸 그랬어요. 백상일, 이번에는 수개표 문제가 크고 그와 더불어 참관인들이 무작위로 확인시켜 달라고 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톱 끼워 넣기를 잡아냈으면 개표가 엄청 오래 걸렸을 겁니다. 제 경우도 확인해야겠다니 처음에는 꺼리더니만 해주더라고요. 한 투표구에서 동문꿈을 무작위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확인했죠. 물론 문제가 있었더라면 개표 완료된 모든 투표지 재검토한다는 조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선거 중간에 어중간하게 기표된 거 다 우려 처리했거든요. 많이 넘어간 쪽으로 보면 8대2로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당연표가 많았지만 위원장에서 현미경 갖다 놓고 하자고 했더니 결국 무효 처리하자고 하더군요. 선관위원들도 따라주고요. 물론 대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당연히 몰표를 받으니 양보를 했겠죠. 이건 그냥 자, 잘하셨습니다.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상관하신 분은 증언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 국사 편찬위원장 국사 편찬위원장이시고 수명연대 명예교수였던 이만월 교수님께서 경향신문에 오피니언 기고문을 내신 게 있습니다. 개표 부정 의혹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이 내용은 전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모든 게 총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다는 건 다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발표는 이걸로 마치고 여기 지금 주관하신 그 김현순 대표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 대표 참가자를 위한 설명회를 기획하면서 두 가지를 저희가 염두에 뒀습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면은 대표 부정에 대해서 대표 참가진 분들이 방금 전에 보셨던 수기들을 보셨던 것 같이 대표 참가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이전에 그 18대 대선을 포함한 현장에서 느꼈던 그 대표 참가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 개표장에서 불법 부정선거가 선관위의 주도적인 방해와 그다음에 그 불법 누락들을 선관위들이 알 수 없게 만들었다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게 첫 번째로 이제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방금 전에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 공직선거법에서 그 정의하고 있는 정당한 절차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앙선관위가 공개했던 아까 보셨던 그 개표 절차에 보면은 개표 절차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작에 들어간 부분이 개표 상황표라고 하는 공문서를 완성해내는 과정이 중요한 부분인데 개표 상황표라는 공문서를 완성해내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부정이 있고 숫자와 그 다음에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을 대표 참가인들이 그것을 현장에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조치를 정정 조치를 현장에서 개표장에서 해야 되는데 그 정정 조치가 끝난 다음에 위원장이 도장을 찍어야지 정당한 공문서가 그러고 발생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대표 참가인들이 그러한 형태의 그 개표 상황표를 볼 수 있는 절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대표장에 있는 참관인들은 실제로 중앙선관위에서 봤을 때 보면 바보예요, 허수아비. 자기들은 언제든지 이 정해놓은 절차상에 보면 얼마든지 상황표를 조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관인들은 대표 상황표는 아무 상관없는 표 관리하고 전자대표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 참관하는 것들의 역할을 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 참관인들이 이후에 선거에 참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 대표 상황표를 대표 참관인들이 부정한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들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